그러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 문제 안에 빠져 있다가, 그래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문제 밖으로 나와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명상의 마보 대표이자 명상 안내자 마보지기 유정은입니다. 우리 너무 큰일을 당했을 때, 내 눈앞에 너무 큰 고민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명상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거나 혹은 갑자기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혹은 갑자기 잘 다니는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지금 정리해고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눈앞이 막막하고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아니, 내가 지금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뭔가 해야 돼.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역처럼 느껴지죠. 근데 사실 그때 우리의 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위험을 감지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이 편도체 활성화 반응은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반응, 교감신경계 활성화 반응입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건 우리의 몸을 지금 즉시 이 위험에 준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내가 만약에 뛰어야 한다면, 도망가야 한다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다리에 혈액을 보내고요. 지금 이 순간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또 심장이 빨리 뛰면서 내 뇌에 혈액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 활성화, 교감신경계 활성화 반응에서는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드로 접근하다 보니까요, 그 문제 안에 빠져있게 될 확률이 있어요. 우리가 현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그쵸, 뒤에서 뭐 호랑이가 쫓아온다거나 적이 쫓아온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도체 활성화, 교감신경계 활성화 모드로 가게 되면요, 실제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다는 연구예요. 네. 목표지향적이 되거나 어떤 한 곳을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시야가 좁아져서 무언가 하나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야를 넓게 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더 넓은 관점이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어떡하지? 라는 이 패닉에 빠져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만약 여러분들이 잠깐 앉아서, 알아요, 앉아있기 힘들죠. 그러면 서서 걸으면서라도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며 나의 호흡으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이 호흡으로 돌아온다는 건 이 호흡이라는 몸의 감각으로 계속 돌아온다는 걸 의미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의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몸에서는 이제 이 활성화된 교감신경계를 조금 누그러뜨리는 부교감신경계 활성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들의 심장박동이 좀 더 안정되기 시작하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좁아졌던 시야, 물리적으로 정말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이 좁아졌던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이 생각들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마음을 바꾸는 그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마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런 장면에서 폭풍의 눈,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간, 그래서 나만의 어떤 안전지대를 찾은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 문제 안에 빠져 있다가, 그래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문제 밖으로 나와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나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그 문제는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어떠한 문제라도 어떻게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머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명상을 그래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명상을 하면서 나 그래도 명상을 헛하진 않았구나. 그래, 그래도 명상을 좀 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옛날에는요, 저도 어떤 자그만 문제라도 있으면 정말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이루고 막 끙끙 앓고 그랬거든요. 막 세상에 내가 가장 무슨 힘든 사람처럼. 그런데 이제 지금은요, 웬만한 문제는 하루? 조금 심각한 문제는 이틀 정도면 이제는 '아 그래. 문제는 문제지. 하지만 이 문제는 또 지나가지. 그리고 내 삶은 계속되지.'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한 문제가 있으면 '아휴 고민하면 뭐 하나. 잠이나 자자.' 이제 이런 게 조금은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고민도 없고 항상 행복하다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도 늘 고민은 오고 늘 고통도 찾아오고 늘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처럼 어떤 고민 하나 때문에 긴 시간을 그 고민에 빠져서 허우적댄다기보다는 이제는 '아 그래 내가 또 이 고민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네.' 잠깐 거기에 빠졌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챙김 명상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이나 고민을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쵸? 정말 전세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정말 잘 다니는 직장에서 갑자기 "이제 그만 나오세요."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갑자기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혹은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거나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삶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챙김 명상이 이럴 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무슨 소용이야?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있는다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겠어?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안에서 허우적된다고 해도 그 문제는 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내가 그 문제 안에서 암만 고민한다고 해도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닐 바에는요, 차라리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다면, 그래서 휘몰아치는 폭풍 우, 태풍 속에서도 나만의 고요한 마음의 쉼터를 찾을 수 있다면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 안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마음챙김 명상 수행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마음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